을 만드는데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디지털 트윈 모델에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현재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그 문제가 발생한 그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현상을 다시 재현해보고 어디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었는지를 다시 검증해 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중요한 어떤 효과,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세 가지의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특성이 과연 미래 도시를 만드는 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경험 중에 버추어 싱가포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한 10년이 지났고요. 그 10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가운데 보시는 네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2년 전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서 네옴이라고 하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저희가 좀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저희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일부를 오늘 좀 공유하는 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서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즈는 26,500km 평방 킬로미터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사실 서울의 한 5배 정도 가까이 되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네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가운데에 보시는 긴 라인, 저 라인이라고 하는 그 랜드마크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좌측에 보시면 아래쪽에 몇 개 사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해상에 산업도시를 만드는 옥사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에 이 산악지대가 있는데요. 이 지역에 레저타운을 만드는 트로제나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같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과연 어떤 비전을 갖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영상을 보면서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Designing to protect and enhance nature. The line will be home to 9 million residents and will be built with a footprint of just 34 square kilometers. And we are designing it to provide a healthier, more sustainable quality of life. The line's communities are organized in 3 dimensions. Residents have access to all their daily needs within 5-minute walk neighborhoods. And the line's infrastructure makes it possible to travel end-to-end in 20 minutes with no need for cars, resulting in 0 carbon emissions. By leveraging AI technology, services are autonomous, saving time and effort. Designed by world-leading architects, the line is 500 meters tall, 200 meters wide, and 170 kilometers long, and housed within an elegant mirror glass facade. 예, 여기 보신 것처럼 라인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길이가 170k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500m 정도 되는데요. 이 500m의 높이는 우리나라의 그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의 높이가 한 5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은 한 200m 정도 되고요. 실제 여기에서 지금 구현되는 그 초고속 그 통신 인프라는 110km를 아까 설명 들으신 것처럼 20분 안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려고 하고 있고 5분 안에 모든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시는 크게 3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밑에 스파인 레이어는 어떤 초고속 어떤 트랜스포테이션 어떤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어떤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할 것이고 미래의 어떤 그런 어떤 화물 운송 시스템들이 거기에 구현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도시의 어떤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구현이 되고 가장 상위 레벨에 사람들이 거주를 하게 되면서 차량이 없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과 그 다음에 공원과 그런 여러 가지 어메니티가 있는 인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구성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신재생 에너지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차가 없는 우리가
가장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도시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네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네옴 측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디지털 트윈을 모든 생애 주기에 적용하겠다라고 어나운스를 했고 실제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스캔 단계는 모든 어떤 요구사항이나 필요사항들을 디지털 트윈에서 분석하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상세한 설계를 하는 단계가 디지털 트윈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뮬레이션 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물류라든가 또는 이 도시는 현재 모듈라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 있는데요. 모듈라 건축에 대한 그런 방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봄으로 인해서 그것들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냐면 이 사막에다가 도시를 짓는다고 하는 것들은 그 뜨거운 공간에서 그 수많은 인부들이 와서 작업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과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오프사이트에서 조립 방식으로 다 제작을 한 다음에 현장에서는 조립을 하는 모듈라 방식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외부에서의 제작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제작된 서브 블록들이 모여서 하나하나의 도시가 블록 단위로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시가 운영되면서 디지털 트윈의 여러 가지 분석 기능들을 활용해서 도시가 운영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취한 어떤 방식은 어떤 퓨처백 접근 방식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비전을 먼저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비전을 가상 공간에서 모델링 해봄으로 인해서 그것들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실제 그것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해상에 만들어지고 있는 산업단지인 옥사군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인프라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지만은 도시의 모델을 가상에서 이렇게 다 모델링을 해보고 현재 하나하나 모든 걸 점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도시의 현재 미래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태양광을 위에 설치한 모습이라든가 녹지를 구성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들이 구성되어 관리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하나하나의 건물이라든가 공간을 구성할 때 그 개별 단위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라고 하는 맥락에서 시티 컨텍스트에서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오브젝트들이 조화롭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시티 컨텍스트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같이 이 플랫폼을 보면서 같이 리뷰하고 분석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러한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제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하나하나의 상세한 설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BIM 데이터가 아까 만들어진 기본적인 레퍼런셜 모델과 연결되어서 하나하나의 상세한 데이터들이 기존의 시티 모델이 하나하나 구체화된 것으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만들어진 물류창고에 설계된 설계도와 거기에 구성된 모든 요소들을 하나의 단일화된 플랫폼에서 조회하고 분석하고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국가 시범도시라고 하는 세종 5-1과 부산 EDC 프로젝트를 사실은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동안 만들었고 쌓아놓은 어떤 도시계획의 어떤 규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방법론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새로운 혁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것들이 걸림돌이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 같은 경우에는 가고자 하는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실제로 구현해 가면서 실제 모델링 해보면서 방법들을 확정하고 그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맞춰서 규제를 혁신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도시의 모습을 좀 빠르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옴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어떤 거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필수적인 요소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이해관계자와 어떤 기업들과 또는 설계하는 기업 사람들, 뭐 컨설턴트들, 이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서로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들 간에 각각이 서로 분리돼서 작업을 한다면 결국적으로 나중에 그것들을 연결하는 데 많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동시에 하나의 단일화된 플랫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현재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것들을 만듦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실제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그런 오브젝트들의 그것들이 스케일이 다 다르지만 하나의 플랫폼에서 그것들을 다 담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런 맥락 하에서 실제 이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두 가지 사례만 가지고 내용이 어떻게 플랫폼을 활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이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트로제나라고 하는 그 레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실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과연 이곳에다가 스키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레저짓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들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어떤 설계를 함에 있어서 실제 그 설계도에 대한 도면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치 지형도 모델들을 실제 공간 모델에 올려놓고 실제 아키텍트가 설계한 그 설계도로 실제 이 3D 디지털 트윈 모델에 올려놓고 여기에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 모델을 같이 보면서 이 계획이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클라우드 기반의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보여드릴 내용은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과연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실제 이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와 문서들과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프로젝트는 제대로 진행될 것이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절차를 만들고 문서를 관리하는 체계, BIM 모델을 관리하는 체계들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였고요. 그것에 맞춰서 현재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단위 서브 프로젝트들은 거기에 맞는 템플릿이 정의되어 있고요. 그 템플릿에 맞는 생성되어야 되는 산출물들이 다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실제 만들어진 산출물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시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개별 단위 모델별로 실제 만들어져야 되는 딜리버러블에 대한 하나하나 내용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실제 그 중에 하나하나의 이제 타스크가 실행이 되게 되면 산출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산출물이 이 플랫폼 위에 로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물이 이렇게 로드가 되면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규정에 의해서 그 산출물은 바로 CT 모델에 바로 로딩을 해서 여기에 담당자가 상세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시설물이나 건물들이 로딩이 되게 되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3D 모델을 실제 도시 모델에 올려놓고 상세한 분석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이 모델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실제 BIM 모델에 어떤 그 간섭이 발생한다라든가 실제 건설상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분석하는 그런 업무를 실제 여기 한 사람에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는 그 업무 타스크를 이렇게 플랫폼상에서 노티를 받게 되면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실제 필요한 요구사항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가 다 플랫폼에서 그 LOD 500, 400, 300 각각 건물에 필요한 어떤 그런 요구사항에 맞춰서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플랫폼에서 제대로 다 충족이 됐는지를 다 입력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단계를 거쳐서 BIM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많은 공수가 들어가고 많은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기의 지연이라든가 어떤 설계의 변경이라든가 실제 공사상의 장애나 이런 것들을 모든 사전 단계에서 완벽하게 잡음으로 인해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런 것들을 플랫폼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의 데이터라든가 시뮬레이션 결과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먼 데이터 인바이러먼트에서 분석되고 관리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AI라고 하는 것이 많이 화두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사실은 예전부터 AI 생성형 기반으로 어번 플래닝하는 그런 도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는 하나의 블럭 단위, 파슬 단위의 어떤 설계를 할 때 고객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라든가 어떤 파슬의 타입이라든가 실제 어떤 그 그린 스페이스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로 다 요구 사항들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주게 되게 되어 있고요. 도시 단위로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도시에 어떤 그 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실제 보행성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의 KPI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 요소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요소들을 AI 기반으로 자동으로 생성형으로 도시 모델들을 생성함으로 인해서 가장 원하는 KPI를 만족하는 최적의 공간 유형과 토지 이용 계획과 공간 모델들을 생성하는 그런 AI 기술들을 많이 도시 계획에서는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스터 플랜을 실제 만들게 되면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서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현재 그 메카와 메디나가 실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가장 큰 성지입니다. 이 성지 중에 하나인 메디나 지역을 현재 새롭게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도 현재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 개발하는 옵션이 세 가지의 옵션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아키텍트로부터 세 가지 옵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공간 구성이나 비율들을 이렇게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올려놓고 전문가들이 서로 비교해 보면서 과연 어떤 안이 가장 원하는 안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와 공간 모델을 서로 같이 매핑해 보면서 실제 정확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은 실제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런 성지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를 어느 지역에서든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각각의 건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봤을 때에 이 모스크의 첨탑이 보이는지를 실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설계된 도시의 모델이 각각의 교통 허브의 접근성이 얼마나 보장이 되는지, 가장 접근성이 안 좋은 공간이 어딘지들을 미리 이렇게 분석을 해봄으로 인해서 교통 인프라에 대한 배치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분석하는 그런 유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메디나의 어떤 그 모스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접근하는지, 그리고 어느 도로에 사람의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이 접근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예측해보는 이제 그런 어떤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지역에 그늘이 발생하고 어느 지역에 그늘이 발생하지 않는지들을 미리 이렇게 분석을 해봄으로 인해서 실제 여기를 방문하는 수많은 그런 신자들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석 도구로도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지어지는 건물들의 어떤 그런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주변의 온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런 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건축 자재에 대한 어떤 자재를 가지고도 도시의 온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그 도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도시에 적용할 때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버추얼 싱가포르를 하면서 저희가 도시에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부분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실제 싱가포르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아파트 외에는 그 솔라 패널을 설치를 하여서 실제 솔라 패널에서 매월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생성되는지, 그리고 각 그 건물 단위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사용되는지들을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한 데이터들을 비교하고 그 남은 에너지는 실제 파워그리드에 다시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실제로 이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각 건물에 이렇게 모양을 분석을 해서
과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게 효과적인지 아닌지들을 이렇게 지붕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각 건물 단위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섬 현상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각 빌딩의 옥상에 녹화하는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각각 건물을 클릭하게 되면 이 건물이 옥상 녹화에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옥상 녹화를 해도 되는 건물이고요. 빨갛게 되는 거는 안 되는 건데요. 그것들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건물의 높이입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에 옥상 녹화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녹화가 이 아래 지역의 온도에는 영향을 별로 안 미치기 때문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4층 이하의 건물에만 옥상 녹화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케이스만 말씀드리고 저의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마지막 사례는 소프트웨어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는 협업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에 탈레스라고 하는 기업, 그 다음에 르노 자동차 그룹, 그 다음에 오렌지라고 하는 통신사, 그 다음에 다소시스템과 같은 프랑스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같이 모여서 과연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는 과연 서로 도시와 어떻게 융합되어서 개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만들고 설계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앞으로는 자동차가 소유해서 사용으로 전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갈수록 차량 내에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는 이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가치가 60%를 차지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전기차로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충전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연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이 프로젝트에서는 20개의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아이템을 도출하였고 현재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의 아이템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넥티드 비이클에 관련된 부분들, 모빌리티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차징 에코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될 텐데요. 이것들이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는 디바이스가 없이,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소코아 같은 것들을 이용하듯이 여기도 디바이스 없이도 차량을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도로의 보행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인프라를 만들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이러한 인프라를 시스템 오브 시스템으로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은 이러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여기와 관계되는 모든 시스템들, 서비스들을 이렇게 하나의 관계를 다 정리를 먼저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빌리티 서비스를 관제하는 관제센터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에어택시, 그 다음에 실제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재활용 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 파워 타워,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그 다음에 충전소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 모바일 서비스들, 이런 것들의 각각의 주체와 서비스와 또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상황을 어떻게 인터랙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 다 정의를 하였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개별 단위가 아닌 시스템 오브 시스템 관점에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고 검증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들은 실제 컨셉트 카와 가상 트윈을 통해서 실제 어떻게 연계가 돼서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실제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V2X에서 실제 도시를 어떤 운행하는 이런 PM 자동차의 어떤 출현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V2X의 그 인프라를 통해서 인식하게 되고 그 내용은 실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는 그것에 맞춰서 실제 자동으로 정지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하나하나의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다 정의하고 그것들을 가상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실제 르노 자동차가 개발한 컨셉트카와 실제 현장에 설치된 것들과 디지털 트윈 모델들이 서로 연계해서 심리스하게 실제 이것들이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프로젝트는 현재 유럽에서 개최되는 많은 전시회에 나가서 많은 분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너무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실 게 아니라 이런 디지털 트윈을 협업의 도구로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보다 나은 어떤 미래 도시를 만드는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설명을 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